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뭔 얘기하기로 했었죠? 오늘은 족밥 특집이라고 얘기하나요? 근데 이제 족밥의 삶이었나요? 족밥. 사실 예전에 족밥 특집이라고 하긴 했어요. 그게 이제 아나 나오고 막 1년도 안 된 친구들 나와서 항송, 조항송, 조하나, 김현중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다 김현중 못 나왔었지 그때 그 팀에서 나가지 말라고. 그쵸. 병신 같은 팀에. 그래서 그러니까 왜? 다 녹음을 했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래서 팀에 나오고 그다음 다시 다 들어가서 또 오래 일했어요. 뭐야 병신. 전 팀에 좋아해요. 어쨌든 아무튼 그래서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그때는 이제 게스트를 불러서 했었던 거고. 진짜 그분 지금 조하나는 무인사 스탠다드 팀장이에요. 다 이제 완전 또 올라간 광고 팀장이요? 그러니까 비주얼 팀장. 비주얼 팀장. 확실히 이게 시간이 또 갔어요. 아나 참 아름답지. 우리가 또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제 짬을 먹었는데 족밥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족밥은 어떻게 살아서 족밥이 되었는가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가지고 사실 저는 윤수형을 되게 한 2011년경부터 봤단 말이에요. 거의 10년 됐으니까 이제 장윤수가 어떻게 해서 이 테크트리를 탔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또래 분들은 뭐 좀 공감할 바가 있고 어린 친구들은 저런 테크트리도 있구나.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혹은 저렇게 살아도 상관없구나. 저는 사실은 윤수 형이 참 제가 사는 방식이랑 졸라 상관없이 사는데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500만 원짜리 저 얼마예요? 500 아니에요. 저거 500 아니고 350. 350짜리 턴테이블도 여기 있는데 그래도 막 사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못 사는데 뭐 물론 부모님의 돈일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거 얘기를 또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저부터 시작할까요? 네. 우리 둘의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제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각자 얘기하다가 만나는 지점에서 얘기하고 제가 물어볼게요. 그래요? 처음에 언제부터 몇 살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생겼어요? 정확하게. 한 대학교 3학년 때? 그 군대 갔다 온 무렵?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가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저 별로 관심 없었어요. 패션보다는 저는 이제 불량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패션에는 크게 관심 없었고 그리고 이제 곱비리들의 이제 패션이라고 하면은 이게 그 어떤 메이저 트렌드로서의 패션보다는 서브컬처잖아요. 그러니까 서브컬처는 김상영님처럼 그들만의 이제 룰이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제가 이제 살던 지역에서 유행하던 거는 이제 노게라는 거였거든요. 노게 청주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존나 쫄바지에다가 무슨 골프웨어 같은 거 입고 다니고 막 그러는 게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지역의 어떤 주류였었어요. 그러면서 약간씩 스트리트 무드 섞어주고 그런 거였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패션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또래 집단의 그런 어떤 장치인 거지. 그래서 그때는 별로 패션에 좀 서브컬처의 패션이었죠. 왜 노게라고 불렀을까요? 그 노게의 뜻이 늙어 보이게 입는다는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이긴 했었는데 어렸을 때. 뭐 그런 거 같긴 해요. 근데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하여튼 뭐 그랬었고 별로 관심 없었고 좀 본격적으로 관심 가진 거는 확실히 이제 저희 때만 하더라도 군대 가면은 할 일이 없으니까 잡지를 존나 많이 봤거든요. 이제 그래갖고 뭐 GQ, 에스콰이어, 아레나 이런 이제 남성들 뭐 맥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막 그 온갖 이제 뭐 남성 스타일에 대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맨즈헬스 이런 것도 와도 거기에도 꼭 페이지 있고. 근데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알바 한참 하고 그러면서 돈 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 좀 관심 좀 생겼었죠. 그리고 이제 그 복수 전공하고 그러면서 관심 생기면서 이제 철학이랑 패션을 복수 전공한 거죠. 철학 전공인데.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언제부터입니까? 저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물론 힙합 음악은 원래 훨씬 더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힙합 패션을 입게 된 거는 고등학교 때 과외 선생님이 그 드럼매니아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요? 드럼매니아? 근데 그분이 음악은 막 그 일본 재즈를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과외까지 했다는 게 굉장히 진짜 엄마 아빠가 노력은 많이 했어. 그 사람이 서울에서 수원까지 과외해주러 오고 그랬는데 드럼매니아 선생님 거기서 만난 사람이었는데 그때 이미 한 대학생 때였어요. 근데 이거 같이 드럼 치러 다니고 과외 공부하고 근데 공부 똑바로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냥 드럼만 치러 다녔어요. 집에 있는 양주 꺼내서 같이 마시고 고1 때. 이게 호로 새끼 맞네요. 기본적으로 호로죠. 근데 어쨌든 그 선생님이 힙합을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T스퀘어 같은 거 들었어요. 아 그래. 난장판이죠. 하이브리드네. 그분도 하이브리드였어. 그리고 생긴 건 약간 우락부락하게 생긴.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어디 가서 옷 사는지 이런 걸 알려준 거예요. 이태원 같은 거. 그리고 고1 때 가가지고 또 막 디깅하고 수원 살 때. 네, 수원 살 때 이제 중3에서 고1 넘어가는 시기에 수원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또 막 힙합 뭐 아저씨들한테 삥도 뜯겨보고 이태원 아저씨들한테 뭐 보드화 같은 것도 그때 보드화가 유행이었거든요. 힙합 쪽에서 왜냐면 포스보다 훨씬 쌌어요. 한 이게 또 까마로 들어와서 그런지 DVS 같은 거 막 34,000원 막 이랬거든요. 진짜 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만드는 거 그거 OEM 아니야? OEM? 아 OEM? OEM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어쨌든 그래서 DC는 좀 비쌌고 DVS 이런 게 좀 쌌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약간 패션에 눈 뜬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GQ 같은 거 고3 때 GQ 같은 거 보면서 이제 그 김상혁 이런 거 보면서 버버리 블루라벨 블랙라벨 폴스미스 하면서 명품 쫙 한번 훑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스트릿도 같이 힙합이었으니까 이제 스트릿 연결되고 하면서 다 이렇게 약간 경험해봤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학교를 동방대 그 스타일리스트과를 갔죠? 그것도 어떻게 됐냐면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했는데 뭐 예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결국에 다 좀 애매해진 거예요. 막 숭실대를 갈 수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러니까 수학을 안 하면 중앙대만 갈 수 있었거든요. 아 근데 재수해서 동방대 간 거예요? 재수했어요 심지어. 대단하네.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그냥 거기 가느니 그냥 전문적인 나의 커리어를 쌓아야겠다. 이런 커리어 아니고 어쨌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동아방송대가 그래도 좀 들어봤어요. 왜 들어봤었냐면 투컷이 거길 나왔어요. 힙합을 좋아했으니까 맞아요. DJ 투컷이 동아방송대 나와서 되게 잘하고 있으니까 되는 거구나. 그래도 거기는 가락이 있구나. 유명한 데는 아니어도 가락이 있구나 하고 갔는데 제가 패션 스타일리스트과 1기였던 거예요. 이 진짜 똑바로 안 살면 좆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커리큘럼도 난장판이었고. 그 동방대 출신 유명한 사람이 좀 있죠. 연예인은 진짜 많아요. 아이돌도 많고. 그쵸. 근데 개그맨도 엄청 많고. 맞아요. 근데 말고는 잘 없죠. 대학교 때 배운 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학교 때 이제 스타일리스트가 제대로 된 스타일리스트 교수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제1모직에서 어디 뭐 이사하다가 나온 사람, 상점모하다가 뭐 그런 느낌들이랑 그리고 아예 원단 박사 출신 교수님 지금도 다 연락하고 지내는데 그런 분들 수업은 다 그냥 막 1910년대 패션, 20년대 패션 뭐 이런 거 그냥 완전 전형적인 옛날 공부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변 애들 다 잤거든요. 메인 교수인데 저만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사회 나오니까 그걸 공부했던 게 엄청 도움이 됐던 거죠. 왜냐면 그거를 사회 나와서 다시 공부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없고. 그치. 근데 그거를 그때 이제 널널하게. 그리고 저는 어쨌든 역사 좋아했어가지고. 그런 거를 보면서 그때 그런 것들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디자인만 배운 게 아니라 디자인도 요만큼 배우고 뭐 이거저거 다 요만큼씩 배운 게 저한테는 제 테크트리에서 꽤 도움이 됐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저도 그 당시에 이제 그 패션 디자인 정보과 이제 다니면서 이제 배웠던 것들 중에서는 뭐 이승준이 얘기했었던 뭐 복식사나 복식사 소재공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었었고 뭐 스케치 이런 것들은 저도 도움 안 됐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아카데믹한 것들이 오히려 나중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철학을 더 많이 읽어볼 걸 이거 생각하는 건 지금 진짜 읽을 시간 없는 거예요. 읽을 시간 있어도 안 읽게 되잖아요. 맞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졸업하고 어떻게 커리어를 패션으로 그러니까 바로 패션이었어요? 바로 패션이죠. 네. 쇼프예요? 네, 바로 쇼프예요. 그러면은 대학교 몇 살에 졸업했어요? 27? 왜? 27에 졸업했지? 되게 늦게 졸업했구나. 그럼 그 대학교 때 블로그 했던 거예요? 1년 늦게 졸업한 거지. 제가 중간에 이제 뭐 돈 벌려고서는 휴학하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했어요? 알바했어요. 그냥? 뭐 이런저런 알바, PC방 알바 같은 거 있죠. 엠창 인생 느낌이 약간 났네요. 제가 PC방 알바할 때 그때 최초로 와우가 나왔었어요. 그럼 이제 좆됐네 아저씨들. 와우 베타 할 때 그때 저는 이제 딱 그때 와우 베타 이제 설치 딱 해보고선 그때 느꼈어요. 이게 게임에 이제 새로운 게 되겠구나. 게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아무튼 그래서 27살 때 졸업하고서는 이제 그 마지막 학기 끝나고서는 졸업식 때까지 좀 인터벌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맨날 누워있고 그랬었거든요, 집에. 그 전까지는 패션 좋아하기만 하고 공부만 하고 뭔가 활동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뭐 옷 사가지고 뭐 개인 블로그 같은 거 뭐 그냥 그 정도. 그거는 쏠쏠했어요? 개인 블로그는? 근데 쏠쏠하다 안 쏠쏠하다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게 그걸로 뭐 돈을 벌거나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뷰는 있잖아요. 방문자. 뷰는 존나 많이 나왔지. 아, 그래요? 그때 이미 좀 글은 내가 쓸 줄 아는구나를 느끼긴 했군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블로그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뭐 대표적으로 뭐 종선이 형 같은 사람들 이제 보면은 글 별로 없지만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되게 그 간지난 컬처를 이제 다 보여주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은 저는 뭐 제가 이게 글을 길게 쓴다고 잘 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길게 쓰잖아요. 저는 이제 좀 길게 쓰는 편이죠. 아, 그래서 본인이 잘 못 쓴다고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길게 쓰다, 짧게 쓰다는 잘 쓰다, 못 쓰다와는 별개의 문제인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제 뭐 길게 써도 잘 쓰는 사람도 대표적으로 서구형 같은 사람도 이제 있었죠. 근데 아무튼 뭐 그랬었고, 그리고 저는 일단 지역이 지방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집이 청주고 고등학교 청주에서 나왔고 대학교도 청주에서 나왔어요. 그 모든 거리가 다 이제 걸어서 한 30분 안에 갈 수 있으면 그 정도 거리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택한 거기도 하고, 그래서 서울의 이제 메인스트림의 문화를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좀 뭐 알거나 거기에 이제 그 흐름에 늘 이제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따라가거나 그러지는 못했던 상황. 그냥 블로그 보면서 그냥 유추만 하고. 그거 뭐 놀러 가가지고서는 잠깐 경험하다가 오고 뭐 그냥 그런 정도였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시대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콘텐츠들이 그런 것들을 했었죠. 하여튼 뭐 그렇게 블로그 정도 하는 정도만 조금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졸업할 무렵에 이제 집에 이렇게 누워있던 와중에 진짜 집에서 이제 나가라고 했어요 그때. 나가 엄마도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제 엄마도 사람이야 이러면서 제가 게임하고 있고 이러고 이제 딱 그 그림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저는 뭔가 취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어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이제 일이라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 원서를 이제 몇 군데 넣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취업 경기가 좋아가지고 저처럼 이제 막 학점 막 2점대 막 이런 애들도 이렇게 좀 취업을 할 수가 있었죠. 그때 어디 넣었어요? 그때 2군데 넣었거든요. 그냥 딱딱 2군데 넣었어요. 브룩스 브라더스, 그 브룩스 브라더스 매장 판매지. 판매지. 그리고서는 이제 쇼프. 쇼프. 근데 쇼프가 연락이 먼저 왔어요. 브룩스 브라더스 나중에 왔고. 그래서 쇼프를 면접을 봤는데 별 생각 없이 네네네네네 해가지고서는 그쪽에서 이제 오케이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별 기대를 안 하고. 블로그 같은 거 링크는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뭐 보여주고. 그거 봤어요 뭐. 보여주고 그랬더니만 아마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잠수를 타신 김윤환 대표하고 그리고 누구야 민석이 형하고 이렇게 둘이 이제 면접을 나왔는데 면접을 되게 희한한 데서 본 게 무슨 민석이 형이 뭐 촬영 진행하는 그런 데 있었거든요. 거기 그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면접을 봤어요. 뭐 보통 이제 나중에 뭐 면접 본다고 하면 회사 뭐 회의실이나 뭐 카페에서나 이렇게 보는데 그때는 진짜 그냥 봤는데도 경우 없는 사람들이었죠 이제. 거기서 면접 보고 그러고서 입사 확정하고서는 이제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서울로 상경해서 약수동 옥탑방에서 시작했죠. 그렇구나. 아니 쇼프 저는 쇼프가 되게 또 이제 선망이가 윤수형보다 더 그러니까 따라가는 입장에서 되게 선망의 대상이었거든요. 거기가 쇼프가 처음에 막 나이키 이런 거 밑에 로고 넣어주고 거기에 이제 같이 넣어준다 이걸로 장사를 했어요. 맞죠? 맞아요. 근데 그때 다 있었던 거죠. 광고 장사를 했었던 거지. 그 시절에 있었죠. 쇼프가 나중에 그러니까 몰 열고 스토어 열고 뭐 나중에 이제 뭐 지트리트랑 인수합병하고 이것도 요즘 애들은 모를 거야 이거. 요즘 애들 이거보다 훨씬 전이죠 근데. 그거 전에 이제 진짜 순수 그냥 웹 매거진이었던 때가 있어요. 그 무렵에 제가 있었습니다. 쇼프가 사실 확 그러니까 초반에 디벨롭 됐던 거는 중고장터였어요. 그게 무신사도 그렇고 뭐 거기 쇼프도 그렇고 디아프마인 말고 네이버 사이트인데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건 카페인데 또 그런 거 있는데 보나파이드 디메 이거 다 사실은 중고장터로 시작하잖아요. 보나피데 장터가 되게 잘 썼었지. 쇼프도 꽤 잘 되지. 거기서 많이 샀던 것 같은데. 일단 카테고라이징이 달랐어요. 이제 쇼프 중고장터는 이제 뭐 스트릿 뭐 그런 것들 팔았고, 베이프 네이버우드 이런 거 팔았고. 보나피데는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 그치. 막 월터 반베른 놈. 그래 씨발 개초 그때도 같은 옷들. 실제로 조시 달려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거랑 뭐 버나드 위렌. 버나드 위렌. 뭐 이런 거. KTG 이런 거 팔고 그랬었죠. 헬 빅스포브 뭐 이런 거 팔았죠.
그런 시절에 제가 이제 커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승준은 처음부터 자영업이었죠? 저는 처음부터 미친놈처럼 자영업이었는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그러니까 한 1년은 되게 열심히 했어요. 학교 가서 그냥 내가 짱 먹는다 이런 생각으로. 왜냐면 군대에서 너무 억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어떤 억압도 받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대학교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도 내 맘대로, 중학교 때도 내 맘대로. 독서실에서 떡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막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또 들은 게 있어. 알아요. 제가 얘기했으니까 들었겠죠. 알았어. 근데 뭐 그런 어린 시절을 살다가 진짜 막 예를 들면 막 친구들이 뭔가 일진이 뭔가 억압하고 이런 것도 있고 막 그 뭔가 억압을 받아야 되는데 억압을 하나도 안 받고 산 거예요. 진짜 마음대로 살다가 군대 가니까 군대 데이지드 가져갔는데 데이지드 이제 화보에 영국 그 당시 데이지드 완전 초창기니까 이렇게 가슴이 노출되는 화보 같은 게 그러니까 패션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거 음란물 가져왔다고 징계하고 막 이런 군대에서 살다가 이제 나오니까 이제 육군 나왔나요? 아니 공군인데도 그랬어요. 공군인데도 그랬어? 그 위에 상사가 존나 빡셌는데 그 사람이 자살했어요 또. 아, 그래요? 별로인 사람이었는데 사회를 위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쓰레기네. 그게 막 그런 열심히 1년 딱 하고선 이제 그 졸업할 때쯤부터 이제 뭐 컨버스 아직 나이키 아닐 때 뭐 인턴 면접 보고 뭐 블랙야크 면접 보고 뭐 이런 면접들을 봤어요. 이제 전문대가 갈 수 있는 인턴이 좀 뻔해요. 교수님들이 이제 자기 지인들을 이렇게 소개해줘가지고 연결해서 만나 면접 보고 하는 건데 아마 제가 컨버스 붙고 블랙야크 안 붙었나 뭐 그랬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 브랜드 하고 싶다. 또 이제 브랜드병이 다 패션충들은 다 브랜드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티셔츠 브랜드를 하겠다. 남다른 티셔츠 브랜드를 하겠다. 남다른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꼬라 박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인프라도 하나도 없고 대학교 후배 통해서 알게 된 그 김중만 선생님 아들내미 그 김내호 포토그래퍼랑 같이 걔는 잡지하고 저는 옷하고 해서 같은 사무실에서 월세 나눠내면서 거기서 이제 URR이라는 브랜드를 그 퍼플 그거 그거는 군대 가기 전에 퍼플 와인이라고 그냥 티셔츠 한 100장 공장 핸들링 하면서 만들어봤던 건데 제대로 되면 엄청 막 그런 브랜드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컨셉충인 게 이게 아직도 저는 문제인데 그때는 보라색 티셔츠만 만들겠다. 그래서 퍼플 와인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퍼플 와인이 왜 와인이 보라색이라고 하냐. 와인은 보라색이 아닌데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아무도 설득할 수 객관화가 전혀 되지 않는 컨셉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런 면이 좀 있어서 항상 남의 도움을 받는데 많이 그래. 좀이 아니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아라를 시작했죠. 퍼플라인 그거는 몇 장 팔렸나요? 뭐 한 10장? 100장 만들었는데 10장 팔렸어요. 괜찮네. 나머지 계속 한 4년 정도 저희 집에서 계속 누구 주고 뭐 그랬어요. 아직은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죠. 지금 없죠. 아쉽네. 레전드 티셔츠. 그 슈프림 이렇게 티셔츠 사진 있잖아요. 네. 그 막 무슨 타이슨 막 이런 거 하듯이 그때 제가 지금도 그 유발이라는 뮤지션이 있어요. 강유현이라고 그 친구 모델로 해가지고 웨딩드레스 입히고 오락실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화보를. 유발이? 네. 그 친구가 보이스 오브 코리아 프랑스 가가지고 엄청 좋은 성적 해가지고 잘 됐는데 치과의사랑 결혼해가지고 프랑스 갔다가 동방대 친구예요? 동방대 친구예요. 동방대 음악하는 재즈 쪽. 근데 뭐 어쨌든 막 그렇게 해서 막 말도 안 되는 오락실에서 웨딩드레스 입히고 왜 찍냐고. 뭐 특한 의미 없었어. 미친놈이에요. 그때부터 뭐 튀는 거 존나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티셔츠 박아서 10장 팔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퍼플 머시기를 하다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승준은 이제 URR이라는 이제 또 브랜드를 열었는데 URR이 뭔 뜻입니까? URR이 URR은 으르렁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지독해요 제가 진짜. 네, 그런 거를 해가지고 뭐 스트레이트 브랜드랍시고서는 이렇게 했었죠. 맞아요. 근데 저는 그때 보면서 좋았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사진 그거 강래호가 찍은 거예요? 그러면? 김래호가 찍은 거? 김래호가 찍은 거 아니고 박지훈이 찍었어요. 박지훈이 찍은 거예요? 박지훈 그때부터 잘했었네. 박지훈이랑 그리고 박지훈이 찍었다고 봐야죠. 그게 10년 전이에요, 대략. 맞아요. 2011년. 그때 막 대가리에 총 쏘는 하고 찍고. 그건 김래호. 그건 김래호. 보면서 야,
좋은데 이거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쇼프 그 사장이 거기에 되게 싫어했었어. 우리를 URR을 싫어해가지고서는 저는 보면서 나쁘지 않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만나보고 뭐 그랬었죠. 그 당시에 광고 클라이언트였거든요 이 새끼가. 그래가지고서는 광고 비용을 조금 줬었죠. 그래갖고 그 광고를 어떻게 소화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근데 사장은 또 싫어해. 지 감성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이제 중간자로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이제 저가 쇼프에 이제 입점한 거기 로고 박히고 링크 가는 거 걸어주는데 50만 원이었어요. 기억나요? 50만 원이어서 저는 그때 50만 원 쉽지 않은 돈인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꼭 해야겠다 해서 그거 하고 이제 화보를 올려달라고 해서 막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여자 모델이 약간 벗은 건 아니고 이렇게 누드인데 이렇게 가리고 이런 한 몇 년 후에 일본 포토그래퍼에서 유행했던 그런 거랑 그리고 막 이렇게 총 맞아가지고 이렇게 죽어있고 막 이런 빡센 것들을 막 했는데 그게 그 당시 스트릿에서는 이제 나이키 SB 신던 분들한테는 거기는 병신 같은 거라고 봤던 거죠. 그 당시에 진짜 먹통 힙합처럼 먹통 스트릿이 있었거든요. 있었어. 그래서 존나 말이 안 통해. 존나 개빠가 새끼들이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제 담당자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떤 남자분이었는데 어쨌든 다 별로라고 그러고 막상 어쨌든 올려줬는데 댓글도 다 욕이 막 달리는 거예요. 이게 연예인 악플에 이런 그 간접 체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존나 고민을 하고 이게 뭐가 맞는 건가. 그 무렵에는 그냥 그 룩북이라고 하면은 막 그 사이먼 도미닉이나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잘 나가던 그런 간지, 그 당시에 잘 나가던 래퍼들 간지처럼 이렇게 사진 컨트라스트 존나 세게 가지고서는 이제 배경 막 다 날리고서는 막 진하게 찍은 그런 그 남자 모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막 애들이 막 좋아하고 그랬었어요. 그게 진짜 촌스럽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게 그런 느낌을 했던 게 테리 리차드슨인데 테리 리차드슨은 훨씬 더 예술적이에요. 사진도 훨씬 잘 찍고 위트가 있잖아요. 그 모델들도 물론 빅셀럽이지만 빅셀럽 가지고선 안 하던 짓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은 다 무시하고 그냥 보이는 것만 비슷하게 보이려고 했던 거니까. 네, 그런 족구린 게 주류였었던 그런 시대에 제가 매거진 에디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류도 아니고 서브컬처의 주류. 그치. 서브의 주류인 거야. 그때는 진짜 그러니까 그 50 받고 거기 올려준 것도 골목대장인 거지.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쇼프가 나름 영향력이 있었던 게 이승준도 무신사를 택하지 않고 거기를 택했잖아요. 이제. 맞아요. 무신사는 조금 올드했고 쇼프는 조금 더 힙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결과에 다다를 줄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겠지. 그렇죠.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딱 그 선택의 여지가 뭐 조만호냐 아니면은 뭐 정지수냐 뭐 이런 이제 선택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광민석 이제 지수형이 이제 두 명이 이제 또 훨씬 더 강해 보였죠. 전지수 광민석이 훨씬 세 보였지. 조만호보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올 줄은 몰랐지. 근데 비즈니스는 다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고 뭐 한참 동안 또 재밌게 살았습니다. 맞아요. 우리 둘이 그때쯤 만났거든요. 어떻게 만났냐면 김내호가 정효봉이라고 킹효봉 그리고 이제 효봉 스님의 그 킹효봉 정효봉을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이제 그 효봉이 형은 그래도 조금 더 스트릿보다는 아트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윤수형도 사실 효봉이 형이랑 놀면서 더 그쪽을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이제 그리고 둘이 엄청 친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내호 따라서 술자리를 갔어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냐 해서 제가 유아를 한다니까 둘이 막 놀리면서 너 유아를 하냐고 우리 엄청 좋게 봤는데 쇼프 위에 사람들 존나 싫어한다고 이 얘기 존나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비협조적이지 했는데 그때 알게 된 거야. 쇼프 나 싫어했 그러니까 쇼프 윗대가리들은 나 별로 안 좋아했구나. 나 아니고 나는 아예 몰랐겠지. 유아라의 컨텐츠를 별로 안 좋아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친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이렇게 10년째 악연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에디터 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냥 완전 새끼 에디터죠. 근데 원래 이제 보통 이제 매체로 가면 이제 어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런 어시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바로 그냥 워낙 책이 없는 회사를 다녔다 보니까 이제 바로 그냥 이제 정기자가 되어가지고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지방에 살다 보니까 이제 좀 제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었던 것들을 이제 이것저것 막 경험을 하면서
뭐 무슨 행사 다니고 뭐 홍대 맨날 그치. 놀러 가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 청주에서 씨발 맨날 그 소주나 처먹던 애가 그런 거 이제 자주 할 인싸가 되니까. 인싸가 되면 얼마나 기뻐. 짜릿하지. 옛날에는 그 여자를 만날 기회가 아예 없었어요. 왜냐면 청주엔 남자밖에 없어요. 아, 남자의 도시군요. 아, 남자의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막 홍대 나가면은 막 젊은 애들이 막 그득그득해. 그러면 막 술 먹고 좋아 막 그러면서 잘 지냈죠? 뭐 이런 거 하고 막. 잘 지냈죠? 아유 오래간만에 뵙네요. 섹스나 하러 가죠. 뭐 이런 거 하면서. 어쨌든 네. 그랬었는데 굴합니다.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고. 안 한 게 아니라 못했군요. 못했고. 자, 뭐 그렇게 하면서 한참 이렇게 일 배워가면서 이렇게 재밌었는데 그렇게 한 2년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좀 교만해진 거지 이제. 내가 이제 뭔가 좀 더 뭔가 내가 내 사업을 하면은 이거보다 잘하겠다라는 그런 되게 교만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하면서 이제 윗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내가 더 잘하겠다고 생각이 든 거죠. 맞아요. 그래서 결도 좀 안 맞았잖아요. 거긴 먹통 스트릿이고 여긴 조금 더 하이브리드 아트 이런 쪽. 그게 또 아까 얘기했었던 그 정효봉이라는 형이 또 저한테 또 영향을 많이 끼쳤고 효봉이 형 주변에 또 예술가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거 쫓아다니다 보니까 또 재밌는 것도 많았었고 사실 저는 그 당시는 이제 패션의 결을 놓고 본다고 하면 서구형 쪽에 더 가까웠었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컨템포러리 디자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고 이제 그랬던 이제 시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무렵에 제가 또 이제 뭐 장난 삼아가지고 만들었었던 페이스북 페이지가 또 되게 대단히 그 인기가 좋았었어요. 그래서 막 효봉스님이라고 대박 났죠. 그게 어떤 목적성을 두고 만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정유봉 형하고 그리고 그 해민스님이라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어떤 지금도 유명하죠. 사회적 아이콘이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뒤섞어가지고서는 뭐 욕하는 뭐 온라인으로 치면은 무슨 뭐 트위터 그런 무슨 봇 계정 같은 걸 하나 만들어보자라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만들어가지고 놀자고선 이렇게 만든 건데 그게 예상외로 되게 큰 파급력을 가져가지고 초대박이 났죠. 뭐 게시물 하나 올리면 막 100만 명씩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애가 교만해진 거야, 애가. 교만해질만 했어. 그래서 나도 뭐 차리면은 뭐 좀 할 수 있겠다. 쇼프 할 때 그걸 했어요? 맞아요. 리펠러 할 때가 아니구나. 네, 쇼프 시절이에요. 네. 그래서 막 회사로 막 그 온갖 매체사들에서 전화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조중동은 다 했잖아요. 막 조중동 뭐 일면 뭐 무슨 경향신문 막 이런 데들 막 나오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저 박근혜랑 같은 면에 실린 적 있습니다. 그런 거 좀 다 스크랩 해놓지. 박근혜는 빵해 갖고 저도 곧 가겠죠 이제. 자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제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시도했었죠. 그때 이제 같이 한 사람들이 효봉이 형. 효봉이 형은 사실은 되게 오래 전부터 이 서브컬처 플러스 서브 아트? 서브 아트라고 해야 되나? 그냥 아트 전반인데 좀 더 엽기적이거나 좀 더 강렬한 야마있는 거를 하는 사람들, 되게 컨셉추얼한 걸 하는 사람들을 계속 소개하는 블로거였어요. 맞아요. 그걸 되게 오래 하고 그 서브컬처가 그냥 뭐 스트릿 패션 이런 게 아니라 서브컬처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높아서 심지어 저는 공통지인 중에 구라라는 구라라는 닉네임을 가진 킹 오브 파이터즈랑 철권하는 프로게이머 형이 있어요. 그 형이 공통지인일 정도로 진짜 서브컬처에는 온갖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또 어떤 그 가락이 있는 또 그런 형님이었죠. 그쵸, 존나 오지였죠. 대머리고. 지금은 효봉포차라는 술집을 해서 돈을 벌고 있죠. 결론은 술집인 것 같아. 너무 빨리 갔어, F&B도. 그 형 너무 항상 빨라. 아니, 그래도 꽤 한참 벌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빡세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좀 빡세지. 그래.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 이어갈게요.